다음 소개해드릴 장비는 요코가에서 만든 데이터 수집 장치입니다. 모델명은 MV1000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가지고 여러 가지 특성, 전압이라든지 열 같은 여러 가지 측정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게 열입니다. 그 온도를 측정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구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선 두 가지가 일단 선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이 선은 이제 열 전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갈색 선과 파란색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갈색 선 열 전대는 이제 먼저 허용 온도가 이제 존재를 합니다. 여러 가지 타입별로 여러 개가 있는데 먼저 갈색 선 같은 경우에는 T 타입이라고 해서 최고 400도까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 선은 K 타입이고 최대 1400도까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습할 때는 이제 파란색 선을 이제 이용해서 측정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연결하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은 뒤를 보면은 지금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총 24채널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포트 1, 포트 2가 이렇게 있는데 포트 1에서 이 커넥터가 6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한 커넥터당 2가지 채널을 동시에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가지 채널, 위에는 아직 개방이 안 되어 있는데 12가지 채널에서 총 24채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습할 때에는 이제 한 채널만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도 또 한 커넥터당 6개가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맨 위쪽은 이제 접지,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플러스, 그 밑에는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한 채널이고 그 밑에는 또 접지,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또 한 채널, 이렇게 총 두 채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채널 연결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연결한 것이고, 열전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열전대 원리를 좀 살펴보면은 열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서로 두 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서로 재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원리를 살펴보면은 어, 서로 다른 두 재질을 이렇게 접촉한 다음에 이제 온도를 가하게 되면은 일정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근데 어, 이 장비 내에 연결된 이 회로 이렇게 접촉이 되어 있는데 한쪽을 개방을 시키면은 그 양측 단자에 기전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백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이제 온도로 이제 변환을 해서 이 장비가 이제 측정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다음은 이 장비의 핵심적인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원 버튼을 키면 그러면 이제 초기에 보면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채널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현재는 지금 2번 채널만 이렇게 뜨게끔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뉴를 들어가셔서 여기 보면 이제 퀵 설정 메뉴 파일이 이렇게 있는데 설정 메뉴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제 화살표를 통해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리고 측정 채널 들어가서 오른쪽 클릭하면 입력 알람 이렇게 뜨는데 입력 알람을 이제 클릭하려면 이제 엔터, 가운데가 이제 엔터 버튼입니다. 누르고 보면은 이렇게 채널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아까 2번만 뜬 이유가 2번 외에는 전부 다 이제 종류를 스킵을 해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일단 2번 채널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채널 보면 이렇게 떠 있고 2번 채널 누르면은 이게 현재 이렇게 세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력 종류는 고치시려면 밑으로 내려서 보면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입력 조건이 그 볼트라든지 TC, 말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넥스트 누르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온도를 측정할 것이기 때문에 TC를
이제 입력한 상태이고 누르면 입력됩니다. 그리고 이 범위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파란색 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타입은 이제 K 타입이고 여러 가지 이제 타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타입이 있고 그중 이제 이 파란 색깔은 K 타입. 아까 최대 약 허용 온도가 1400도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열 전대이고 설정을 누르시면은 이제 이렇게 바로 자동적으로 들어옵니다. 이 온도의 범위가. 그래서 세팅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이제 불필요한 부분을 다 없애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1번 보시면 이 스킵이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같았으면 이렇게 떴었는데 얘를 이제 나중에 아까 처음 초기에 보셨던 그 디스플레이 창에 이 채널 하나만 뜨게 하고 싶다면 얘를 스킵 눌러서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엔터 누르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다 세팅이 됐고 그 다음에 ESC로 누릅니다. 나가주시면 이제 이번 채널만 이렇게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히터가 준비되어 있는데 온도의 변화를 쉽게 관찰하기 위해서 히터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은 열 전대를 이제 히터에다 올려놨는데 이 두 가닥 선을 접촉을 시키고 그 위에다 얹은 다음에 테이프로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팅이 이제 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 현재 그때의 온도는 한 26도 정도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자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이제 스타트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터를 켜고 스타트 버튼 누르면 이제 온도가 이제 뜨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터의 전원을 켜고 기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가 서서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면 히터에 풍속을 좀 줄여서 온도가 좀 떨어지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속을 좀 약간 줄였고 온도가 좀 약간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온도의 증가세가 좀 약간 주춤해졌고 이제 히터의 풍속을 좀 더 상승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온도가 좀 더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온도가 이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원 버튼을 이제 꺼서 좀 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가 이제 서서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저장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아까 이제 측정했던 그 결과들이 이제 디스플레이 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종료를 하기 위해서 스톱 버튼을 누르고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가 이 장치 내에 저장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이제 밖으로 이제 꺼집어내고 싶다면은 지금 보면은 왼쪽 밑에 USB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꺼내기 위해서 USB를 연결하고 보시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뜨는데 데이터 저장 모드를 이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엔터 누르고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이제 실험해왔던 그 결과 데이터들이 이제 짜르륵 뜨는데 여기서 방금 전에 했던 데이터는 가장 위에 떠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데이터고 이 부분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보시면 엔터를 누르고 저장 선택 누르시면 됩니다. 엔터만 누르시면 네. 그럼 이 데이터가 이제 이 USB 내로 저장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메뉴도 들어가시면은 보시면은 설정 메뉴에서 데이터 저장에 파일 설정 칸이 있는데 누르시면 파일 형식이 있습니다. 아까 지금 실험했던 거는 바이너리 형식, 파일 형식으로 이제 저장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파일은 다른 소프트웨어에만 연동되는 그런 파일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 텍스트 모드로 설정을 해놓은 상태였다면은 그 파일은 이제 엑셀로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바이너리 파일 형식으로 저장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온도 변화가 찍혔는지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이 USB에 저장이 됐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안전하게 빼낼 수 있는지를 한번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위에 오른쪽 밑에 펑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부분은 나가서 펑션 누르고 그 다음에 보면 미디어 꺼내기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이 보면 이제 이게 CF 카드고 이제 USB인데 USB를 안전하게 꺼낼 것이기 때문에 USB를 클릭해 주시고 네, 이제 안전하게 빼냈다고 창이 뜹니다. 그때 이제 USB를 해제해 주시고 그러면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저장했던 데이터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요코가와 그 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뷰어 K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그 저장했던 데이터를 불러와야 됩니다. 그럼 파일 누르고 여기서 열기 보시면은 아까 그 USB에서 가장 최근에 최근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장자가 DA2로 되어 있는 이 파일을 열기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색깔이 초록색이라 잘 안 보이는데 먼저 색깔을 좀 바꾸기 위해서 이 부분을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네, 그럼 이제 아까 이게 이제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축이고 온도축인데 이 온도가 얼마의 시간에
몇 도가 이제 찍혔는지를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윈도우 들어가셔서 커서값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면 또 다른 창이 뜨는데, 지금 이제 지점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점을 보겠다 그러면은 이 지점에서는 59.1도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어디 위치든지 온도를 측정할 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장비는 열 화상 카메라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모델은 플루크사에서 만든 TI100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장비에 대해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원을 켜주시면, 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는 좀 측정하고자 하는 그 물체의 온도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F2가 이제 메뉴 버튼입니다. 그래서 누르게 되시면은 여러 가지 측정이라든지 이미지, 카메라, 메모리 설정 이렇게 있는데, 먼저 측정 메뉴 들어가시면 범위, 방사율, 배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온도의 범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동 범위, 수동 범위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 보시면은 이게 온도의 범위입니다. 지금은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이 값이 계속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동 범위, 일단 뭐 수동 범위로 해보고 싶다고 하면 수동 범위 선택하시고 완료 누르시면은, 지금 보면은 뭐 레벨 범위를 이렇게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범위를 좀 바꿔주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보면 이제 왼쪽 오른쪽 이렇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좀 더 늘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해 주시면은 범위가 점점점 늘어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위를 좀 더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왼쪽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레벨 자체를 좀 높은 곳으로 올리고 싶다, 그러니까 그대로 범위는 그대로 두고 이렇게 좀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위쪽 화살표 방향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은 올라가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냥 자동으로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누르시고, 예, 그리고 다음은 이제 방사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방사율은 온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방사율이 일단 뭐냐면 어떤 측정하고자 하는 그 물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에너지가 이제 방사하는 그 비율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재질마다, 물체마다의 그런 방사율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는 방사율을 0.92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콘크리트의 온도가 100도라고 하면 실제로 이 열화상 카메라가 측정하는 것은 92도입니다. 그래서 92도인데 이거를 이제 방사율 0.92로 이제 보정을 해주게 되면은 그 8도만큼을 더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방사율을 0.92라고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0.92. 그 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콘크리트에 맞는 방사율을 입력해 주시면은 이제 실제 온도 100도가 이제 측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표가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여러 가지 재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벽돌도 있고 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방사율이 0.92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콘크리트를 측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0.92 완료 눌러주시고, 네, 그러면 이제 방사율 보시면은 0.92라고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배경에 대한 내용인데, 배경은 이제 말 그대로 이 사용자가 이 열화상 카메라를 가지고 측정하고자 그 환경의 온도입니다. 보통 이제 현재 여기서 이 공간에서는 그냥 상온을 이제 맞춰주시고, 다음은 이제 이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지는 말 그대로
지금 보면 이제 팔레트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뭐 회색조로 볼 거냐, 뭐 보통 이제 파란색, 빨간색을 많이 봅니다. 파란색, 빨간색을 볼 것이냐, 그다음에 뭐 아이언부, 호박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파랑, 빨강 선택해 주시고, 다음에 이제 표시에 대한 내용인데, 표시에 대한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온도, 실시간 그 온도, 그 범위, 그 다음에 방사율, 뭐 배경 온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모두 표시를 선택을 지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 뜨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사용자가 뭐 보고 싶은 것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만 보겠다라고 하면은 네, 다 없어지고 이미지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냥 모두 표시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일단 백라이트라는 건 말 그대로 이 화면의 밝기입니다. 그래서 뭐 낮음으로 볼 거냐, 중간으로 볼 거냐, 높음으로 볼 거냐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열화상 카메라는 이 화면을 캡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트리거가 있는데, 이거를 땡기면은 예를 들면 여기서 트리거를 누르시면 이게 캡처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저장을 하고 싶으면 저장 누르시면 저장이 되고, 아까 거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아까 지금 찍었던 게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 들어가시면은 이것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온도를 섭씨를 볼 거냐, 화씨를 볼 거냐. 근데 일반적으로 섭씨를 많이 보기 때문에 섭씨로 설정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파일 형식, 아까 그 캡처를 했는데 그거를 어떤 확장자로 저장을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IS2랑 BMP, JPEG가 있는데, 밑에 두 개는 일반적인 그 사진에 대한 확장자고, IS2 같은 경우는 이 플루크 회사에서 만든 전용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편집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제 IS2 확장자 파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자동 끄기 있는데, 말 그대로 얘는 이 장시간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자동으로 꺼지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짜, 날짜는 말 그대로 여기 날짜가 캡처를 하면은 날짜가 찍게 되는데 그 날짜 설정 그런 거고, 시간도 말 그대로 시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언어, 뭐 한국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정보는 이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기능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다 있고요. 그래서 지금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설명 안 드렸는데, 보시면 이제 이 트리거 위에 또 다른 트리거가 있습니다. 검정색인데 지금 보시면 얘는 이제 레이저를 쏘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봤다면 레이저를 누르게 되면은 그 레이저 그 포인트의 그 온도가 정확하게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은 앞쪽에 콘크리트가 있는데 한번 콘크리트의 온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레이저를 누르고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저 콘크리트의 온도는 방사율을 고려했을 때 19.5도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도 전동기 장비 실습 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유도 전동기입니다. 유도 전동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전동기를 동작시키기 위한 인버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릴레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 박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이 인버터에 전원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파워 서플라이, 높은 출력을 가지는 파워 서플라이가 필요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인버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은, 먼저 지금 인버터와 유도 전동기는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묶여 있는데, 보면은 여기 이제 UVW입니다. 유상, V상, W상인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UVW로 이렇게 연결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파워 서플라이를 연결하면은 이 부분을 통해서 인버터의 출력이 이 선을 따라서 유도전동기에 공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이제 릴레이가 있습니다. 이제 인버터에다가 DC 전압을 이제 인가를 할 건데 바로 물리면 안 되고 중간에 릴레이라는 것을 추가를 해서 좀 안전하게 어떤 신호를 받으면은 동작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릴레이가 이제 있고 릴레이 좀 안쪽을 보시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압이 인가가 되면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접촉이 됩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맞닿으면서 나중에는 여기 플러스 전압이 플러스가 이 접점을 통해서 이쪽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현재는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쪽을 보시면 단자 박스가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컨트롤 하겠다는 건데 보시면은 안쪽을 보면 이렇게 회로가 좀 여러 가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터에 나오는 그 신호선들, 뭐 스위치, 그다음에 LED, 가변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때 스위치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면은 먼저 이렇게 파워, 처음에는 동작을 하면은 파워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스타트 버튼 누르면 동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FW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도 전동기를 순방향으로 작동시킬 것이다. 올려주시면 되고 이제 올려주는데 이제 브레이크를 좀 해제를 해야 됩니다. 이거 걸려 있는 상태인데 나중에는 해제를 하면은 동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이 가변저항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가변저항을 통해서 이제 속도를 제어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BW 이제 역방향으로 이제 회전을 시킬 것이다. 그다음에 뭐 파크 이거는 뭐 주차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을 보시면은 가변저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변저항이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이 부분이 접지선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15V가 항상 인가되는 선이고 이 가운데가 이제 신호선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15V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스위치를 돌리면서 이 가운데의 선을 따라서 전압 신호를 변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가지고 속도를 제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 서플라이를 작동하기 위해서 차단기를 켜줘야 합니다. 차단기 켜져 있고 그다음에 차단기가 이제 들어와 있고 이제 파워 서플라이를 보시면 파워 서플라이를 이제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전원을 켜고 그 전에 먼저 이 플러그를 연결해 줘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 릴레이 쪽 플러스에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단자입니다. 이쪽 연결해 줍니다. 검정 색깔이 마이너스고 빨간색이 플러스입니다. 연결이 된 상태이고 이제 전압을 가야 됩니다. 이제 인버터 같은 경우는 48V 연결을 해주면 작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아웃, 온, 오프가 있는데 이제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0V 있는데 이것을 48V로 맞추기 위해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48V 맞춰졌고 이제 전압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48V가 인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릴레이가 지금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버터에는 지금 아무 전압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을 시키기 위해서 파워 버튼을 좀 올려줍니다.
릴레이가 작동하면서 이제 이 플러스가 이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인버터는 지금 전압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48V가. 그리고 이제 스타트를 누르면 이 유도 전동기가 이제 동작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 방향으로 먼저 회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FW가 있는데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이제 해제를 해줍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도를 좀 바꿔주기 위해서 가변정을 이제 아까 제어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좀 높이게 되면은 전압 신호가 낮아지면서 속도가 줄어드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한번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걸고 이제 끄고 이제 반대 방향 BW 하고 브레이크를 해제하면은 반대 방향으로 두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변 저항을 좀 낮추면은 전압이 좀 신호가 커지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